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어린 왕자 10화. 아 그래, 난 내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려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바라보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빛일 뿐이지만 여행객에게 별은 길잡이가 돼주잖아요.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장사꾼에게는 별이 황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별 중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또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미소 짓는 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도 언젠가 슬픔이 지나가면 나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 되겠죠.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남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괜스레 창문을 열게 되겠죠. 아저씨가 밤하늘을 보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면 저 별들은 항상 나를 웃음 짓게 해 하고 말해주세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친 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건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세요.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난 무척 아파 보일 거예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저씨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아주 심술궂어서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 곁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조금 안심이 된다는 듯 말했다. 하긴 뱀이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긴 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떠나버렸다. 내가 어린 왕자의 뒤를 쫓았을 때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서슴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네요. 그러고 나서 내 손을 잡으며 걱정했다. 아저씨가 여기 온 건 잘못이에요.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내 별은 아주 멀어요.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껍데기처럼 보일 거예요. 낡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슬퍼할 건 없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보였다. 하지만 곧 힘을 냈다. 정말 근사할 거예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예요. 모든 별이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겠죠? 모든 별이 나에게 마실 물을 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갖고 나는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에요. 이제 혼자 갈게요. 어린 왕자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난 내 꽃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꽃은 아주 연약하고 순진해요.
하찮은 가시 4개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나도 더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었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순간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스르르 무너졌다. 모래밭이어서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벌써 6해 전의 일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고 했다. 나는 몹시 슬펐지만 친구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도 웬만큼 묻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확신한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나는 밤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소리를 낸다. 그런데 요즘 문득 떠올랐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깜빡 잊었다. 끈이 없으면 양을 매둘 방법이 없다. 궁금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밤이면 밤마다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이 내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나 가끔 방심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큰일인데. 어느 날 밤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잊었는데 양이 밤에 소리 없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작은 방울이 눈물방울로 변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에 따라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이니 말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라. 양이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대답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부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별빛 아래서 기다려보라.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미소 지으면 그 아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내가 마냥 슬퍼하고 있지 않도록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주길 부탁한다. 그가 다시 돌아왔노라고. 어린 왕자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